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환경오염 피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김포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7년 동안 끌어온 환경오염 피해 분쟁이 일단락됐는데요. 환경부의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에 따라 8명의 피해 주민에 대해 총 931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결정은 호흡기, 순환기 등 비특이성 질환 보유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받은 첫 사례로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세한 내용 김홍철 환경정의 정책부위원장과 피해 구제 당사자인 거물대 1, 2의 최혜진 씨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거물대리 환경오염 피해 보상을 위해 사실 오랫동안 싸워 오셨는데요. 이번 결정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피해 구제를 받은 최혜진 씨, 결정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나요? 매우 기뻤습니다. 정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결정이 나서 한시름 났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환경정의 김홍철 부위원장님과 환경부 또 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위원장께서도 이번 결정 참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주민들을 또 대신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함께 또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제 지금 그 8명 선지급 신청한 것들이 다 인정이 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네.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요구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서 같이 지원했던 단체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혜진 씨 현재도 지금 거물대리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살고 있습니다. 그 이번 일 이후에 뭐 현재도 좀 혹시 심각한 상태인지도 좀 궁금한데.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정화영 기포시장님이 공약하신 대로 강화된 환경 지도 단속하고 그 유해 공장 업종 입지 제한 이런 정책으로 지금은 주물 공장에 이사하고 네.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근데 단지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유해 공장들이 이 가까운 주변으로 이사 가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갖고 김포시에서 좀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물 공장들이 주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네, 된 건가요? 그렇죠. 어떤 공장들은 이제 이 파주나 그쪽 주물단지 단지 내로 들어갔지만 또 어느 공장들은 이제 가까운 인근으로 또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시에서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피해를 인정받아서 구제 급여를 받기까지 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피해를 입었다라고 느낀 거는 더 오래 됐잖아요. 이게 네. 실제로 어떤 피해인지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피해였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공장에 이제 주물 공장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잘 몰랐습니다. 그 공장이 주물 공장인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저희가 공장이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살면서 처음에 이제 피해라고 생각한 거는 일단 이제 저녁에 오후나 저녁쯤 되면은 공기가 매우 탁해집니다. 뿌옇게 이제 안개처럼 매일 거의 봄에서 그 초겨울 전까지는 거의 뿌옇게 안개가 끼고 악취, 뭐 쓰레기 소각 냄새, 뭐 이런 냄새 때문에 사실 저녁에는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호흡기 쪽으로 해갖고 뭐 기관지염이라든가 뭐 이런 염증 그런 게 많이 걸렸었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낳으면서 키웠지만 이 거의 세 아이가 다 아토피, 뭐 피부 질환, 비염 이런 거에 아직도 지금 그걸 앓고 있습니다. 그런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겪으셨을 때 이게 환경 오염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건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의심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 저희 이제 동네 이제 김의균 씨라고 계신데 네. 그분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셔갖고 저도 이제 또 저희 동네 선배님이시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고 살다가 사실 눈으로 확인하고 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피해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느낀 이후에 이제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토양과 주민에 대한 또 역학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뭘까요? 한
2013년부터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포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해서 환경 역학 조사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조사에서도 실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나타나고 확인됐고 네. 일부 주물 공장 인근 지역에 토양 오염도 이제 확인이 됐고 공장 주변에 대기의 문제도 확인이 됐었던 상황이죠. 근데 그 진행 과정에서 김포시가 토양 오염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가 본인들이 의뢰한 기관하고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그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을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조치라든가 피해 대책을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제 오게 됐던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현재 피해 구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16년, 17년 지역 주민분들이 일종의 자구책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네네. 제발 좀 긴급하게 지원해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구제 신청을 했었는데 두 번 다 기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제 제도라고 하는 게 환경 오염이 있는 지역, 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현실적으로 그 역학조사에서 다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구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이제 기각되고 거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 없는, 현실성 없는 제도의 문제 때문에 또 정부한테서도 외면받는 그런 상황에서 좀 왔었던 좀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어쨌든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었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을 받지 못한 건가요?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번에 이제 1차는 16년 말에 진행이 됐었고요. 당시에 2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7년도 초에 진행을 했었는데 23명이 신청을 했는데 서류 보완하고 접수 과정에서 최종 9명이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심의에 들어갔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각이 됐는데 이유는 이유는 오염 피해의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구제급여를 줄 수 없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라고 한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환경 오염 피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에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배출돼 가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도달한 것은 네. 인정할 수 있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직접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돼서 일부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 또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신청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이제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이제 구체적인 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사실 변한 것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급이 그렇죠.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상의 환경성 질환 혹은 환경 피해 질환에 대한 이제 인정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나 네. 진전된 태도를 좀 보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상황이라든가 현실은 바뀐 게 없거든요. 네. 단지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판단하는 관점이라든가 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인정할 거냐 이 부분인데 기존에 그런 개연성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인과관계까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였던 태도를 지금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확인이 되면 개연성이 인정이 되면 인과관계로서 인정을 하고 피해를 받아들였던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좀 정부에서 환경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인정할 건지 어느 범위를 인정할 건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지면서 이번에 선지급 지급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환경부가 이 구제급여 이 지급을 결정을 하면서 어쨌든 환경 피해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구제급여 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어쨌든 역학조사를 따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과거에 이제 김포시가 했던 역학조사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그 요번에 역학조사는 전에 한 거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여건은 더 안 좋았죠. 이 유해 공장 이제 이사 가고 공장에서 이제 배출하는 시료나 이런 거 측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네. 또 그 공장들이 이사하면서 그 오염된 시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측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김홍철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환경산업기술원 거기나 환경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범위를 넓혀줘서 이렇게 해서 개연성을 찾아준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개연성하고 네. 인과관계는 거의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개연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다 생각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입증하는 게 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인과관계 그러지만 개연성이 있으면은 피해를 받대는 건데 그게 없다고 자꾸 그 시에서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건. 어쨌든 두 번의 기각 끝에 결정이 난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이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요.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선지급 사업이라고 하면은 기본 이제 환경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근데 네. 이제 그 환경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피해를 유발시킨 이제 오염 업체가 있을 텐데 그 오염 업체가 주민들한테 적절한 이제 배상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이 되거나 뭐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맞지 않거나 혹은 파산했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이 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주민 입장에서 이런 배상받는 과정이 워낙 지난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구제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됐거나 좀 이런 상황이나 또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선지급을 정부가 먼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주민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기업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미리 지급을 하고 예. 이제 차후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살펴보니까 8명이 구제급여 대상자로 지금 인정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30명이 구제급여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인정 기준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점 때문에 8명이 지금 피해 구제급여를 받게 된 건가요? 지금 30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1차, 2차 때 이번에 선지급 과정이 아니고요. 지난 2016년에 1차 신청했던 21명과 그 다음에 17년도 초에 신청했던 9명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진행을 했던 것들은 선지급이 아니고 그냥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기각된 거고 이번에 선지급 신청한 거는 8명이 맞고요. 그래서 8명이 신청을 했는데 8명이 다 환경 피해가 있다,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환경성 질환이 뭐 한 가지에서부터 뭐 13가지, 14가지, 뭐 17가지 이렇게 확인된 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서 이제 환경 기준을 정하는 이제 어디가 환경 피해, 그러니까 환경성 질환이고 또 어느 것은 아닌지 이것을 법으로 혹은 이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증상, 이런 질환은 뭐 환경성 질환이고 뭐 어떤 증상, 어떤 질환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다양한 증상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이 유해 물질이 이런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가 있는 걸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오염물질 배출한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을 했고 거기에 사용되는 원료를 어떤 거를 썼고 그리고 얼마만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부산물 혹은 이제 배출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배출이 됐고 근데 인근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뭐 악취의 형식이든 분진의 형식이든 그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것 속에서 질환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꼭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개연성이 있으면 환경성 질환이 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구제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선지급 그 신청을 수용을 한 거는 선지급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개연성으로 인한 인과관계 추정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인정 기준이 뭐가 크게 바뀌거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보충 질문을 조금 드리면 이번에 이제 호흡기, 뭐 순환기,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은 좀 인정이 됐는데 나머지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의학 혹은 이런 쪽에는 잘 몰라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정부가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식이 영양이 좀 많은 뭐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뭐 소화기 질환, 이제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근육 활동이라든가 신체 활동으로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아마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뭐 천식폐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협심증 같은 이제 뇌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물질하고 어떤 질환하고 딱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환경성 질환으로 이번에 인정한 거는 그래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 오랫동안 싸워오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아이 셋을 낳습니다. 네. 결혼하고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그 당시가 가장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네. 항상 아이들한테 미안했고요. 좋은 주거 환경에서 키워주고 좋게 이렇게 크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나쁜 환경에서 키워준 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점점 오래가면서 이 공무원분들이나 이 사업주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좀 많이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만 그 시간만 지나면은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제 김포시청에 또 차후에 이제 환경과의 이정미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심적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주민 편에서 좀 많이 생각해 주고 그래갖고 그 점에 좀 감사드리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좋은 환경, 좋은 주거 환경에서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앞으로의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가 이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사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싶으신지. 그 먼저 저희가 이제 보면은 계획 개발 구역입니다. 계획 개발 구역인데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난개발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하고 공장 이런 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저희 집을 다 둘러싸 줬습니다. 공장들이.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고요. 이 주거 환경을 분리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이 공장 사업주나 하시는 분들도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환경 피해가 있다는 점 인식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셔갖고 그 기업들이 영세 기업이면 좀 환경 개선이 할 수 좀 도와주시고 사업주분들 좀 인식을 하셔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장 지금 급한 거는 선지급 신청을 한 8명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이외의 지역 주민분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피해에 대한 것을 인정을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 조치를 할 건지가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이미 피해가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또 그 이외에 어떤 추가 대책들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우선 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